자, 전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 전표 말고 전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이 신고서를 만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있는 바로 매입 매출 전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 피는가 하면은 414페이지. 여기는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히 약식으로 얘기하면 415페이지를 잠깐 펴보면은 415페이지를 한번 펴보면은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요약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려면은 적격 증빙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적격 증빙 영수증이 뭔가 하면은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의 증빙을 가지고 입력하는 걸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 여기 눌러보면 제가 임의로 1월 1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1월 1일로 넣어보면 이 우회를 상단부라 그럽니다. 상단부를 잡아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 유형이 나오지요. 유형이 바로 우리가 세무 유형을 얘기합니다. 유형은 요 밑에 아래면에 보면 매출 유형이 있고 매입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유형은 우리 회사는 지금 맨 위에 있죠. 용인전자. 우리 회사가 공급한 경우, 공급자인 경우에는 매출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면 매입 유형을 얘기하는데, 매출 유형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자, 11번 과세 매출. 과세 매출은 부가세가 10% 붙는다는 겁니다.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그 다음에 13번 면세, 14번 검별, 16번 수출, 그 다음에 17번 카드 가세,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22번 현금 가세가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52번 영세 매입, 53번 자 면세 매입, 그리고 54번에 불공제인데요. 이 불공제는 아주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뭐 접대비나 업무 무관이나 그 다음에 승용차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승용차는 불공제인데 1000cc 이상 8인승 이하만 불공제입니다. 만약에 999cc 이하 아니면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를 받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55번 수입, 그리고 57번 카드 가세 매입, 그 다음에 우리가 61번 현금 과세 매입,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번 하면은 유형이 나오지요. 유형이 나오고 입력할 때 품목, 수량, 단가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입력해도 되고 입력을 안 해도 틀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회사가 정부에다가 납부해 주는 거고요. 공급가액은 회사 돈을 얘기하는 거고, 거래처 넣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전자를 발행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앞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자 붙은 거는 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와 관련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보면은 자 100만원, 자 100만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거래처 지나가도 되니까 전자여라면 1여 해고, 이 분계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는 부가세 신고서가 만들어주는 거고, 분계는 대금 결제 방법입니다. 대금 결제 방법에 우리가 현금 결제를 했다. 현금 결제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분계에서 1번을 때리면은
자동으로 붕괴가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상품이든 제품이든 원재료 매매에서 외상으로 이루어지면 2번을 눌러주면 자동 붕괴가 되는 거고, 외상이면. 그 다음에 현금하고 외상이 아니면 3번 해가지고 차변 대변에 한쪽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3번을 눌러주면 되고, 카드 결제는 4번을 눌러주면 카드사가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현금 결제 1번, 외상 결제 2번, 기타는 3번, 카드 결제는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니까 실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하고 요거를 삭제, 역시 삭제 기능은 F5입니다. 삭제하고요. 우리 교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재를 넘겨보면은 417페이지가 있는데요. 417페이지는 혼자 공부하게 18, 19는 이런 식으로 처음 하는 사람은 요거 하기가 조금 버거우니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거 한번 나하고 따라하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연습하는 걸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재 425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려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혹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출 전표를 하기 전에 일반 전표나 아니면 기초정보관리에서 실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해사를 눌러가지고 뭘로 변경해서요. 1010번으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변경해주면, 자, 앞에 일반 전표하고 우리가 기초정보관리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따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자,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은 첫 번째 1번은 매출가세. 매출가세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끊어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우리는 매출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갖다 또는 제품을 갖다가 매출했을 때는, 자, 요번 달에 매출한 건 다음 달 늦어도 10일까지 거래처에 발급을 해줘야 되고 국세청 전송도 해줘야 됩니다. 그 25일까지 전송하는 걸로 최근에 세법이 개정됐지요. 그래서 426페이지 자 보면은 첫 번째 거 1월 10일 보면은 왕자상해에 우리가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와 관련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줬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은 왼쪽에 보면 공급자에서 용인전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공급받는 자에서 왕자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왕자에 파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공급자에 가 있으면 매출 유형,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가 있으면 매입 유형을 얘기합니다. 이 세금 계산서는 자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상관이 없지요. 근데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물건 파는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물건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 작성 연월일 요거를 필수 입력이라 되고요. 여기 있는 품목이나 수량이나 품목 수량 단가 아니면 주소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 빼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자가 우리가 왕자에 물건을 팔아서 끊어준 거니까 세무 유형은 밑에 보면 매출 유형에 11번 과세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품목을 영수증에 보니까 블루, 투스, 스피커 이렇게 요걸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자 나오면 나온 대로 써도 됩니다. 투스, 스피커 쳐줘도 되고 아니면은 제품 매출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량 300 만약에 수량 단가 넣으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0 친 다음에 숫자키 플러스 누르면 세 자리 들어가지요.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들어오고요. 거래처에서 도움키를 갖다가 F2를 눌러서 자 왕자라고 쳐보면은 왕자 이미 거래처 등록 갔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전자에서 이렇게 전자자 끊어준 거는 숫자키 1번을 치면 전자가 여로 바뀝니다. 만약에 전자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미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미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부가세 신고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대금 결제 방법으로 일반 회계 처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맨 밑에 보면은 합계 금액이 1,650만 원. 자, 항상 계산할 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자, 부가세가 포함 안 된 부가세가 별도인 경우를 공급 가액이라 그러고요. 부가세 10%가 포함된 거를 공급 대가라랍니다. 항상 물건을 갖다가 매입과 매출할 때는 현행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1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껌을 1,000원 주고 사면은 부가세 10% 붙어서 1,100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1,000원은 회사 거고 10원은 정부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1,500만 원에 10%니까 150만 원. 요거 더한 합계가 공급가액에다 부가세를 더한 거를 공급 대가라랍니다. 부가세가 포함되면 공급 대가, 부가세가 별도면 공급 가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분계는 공급 대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650만 원 중에서 22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자 매출하고 외상이니까 외상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이죠. 만약에 결제가 현금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1번, 외상으로 이루어지면 2번, 이렇게 2개 이상 이루어지면 3번을 눌러가지고 3번 누르면 매출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변이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제품 매출은 환경 설정해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매출은 대변이 돼 있으니까 차변만 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3번은 우리가 수동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돼요? 220만 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해서 대차가 0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4월 27일, 1월 15일이네요. 이거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매출 쪽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1월 15일입니다. 자, 별표시 하나 해놔요. 비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취득가액은 350만 원, 처분액은 215,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135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지요. 얘를 갖다가 110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보고 팔았네요.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밑줄 거나요. 우리가 끊어줬으면 11번 과세 매출이 되는 거고요. 자, 뭐를 팔았어요? 복사기.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원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밑에 시가, 판매가로 분계합니다. 언제나 부가세 신고할 때는 시가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만 원. 110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11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팔았는가 하면 자, 구름에 전자가 되겠지요. 자, 구름에 전자 집어넣고요. 전자 끊었으니까 1번. 자, 이제 분계에서는 얘는 뭐예요? 분계는 취득가액으로 분계하는 겁니다. 고정자산을 매각 처분하면 11번 과세 매출은 맞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부가세 신고 관련돼 있고 분계는 2개 이상 이루어지니까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자, 잘 봐요. 여기서 대변에서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으로 변경을 해주고 자, 금액은 취득가액이 나가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 그래야지 장부가치 계산하는 거 상계 처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비품이 나가고 반대쪽에 차변에 여기에 따른 상계 개정 감가상각 누계액 누계액의 비품에 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215만 원을 떨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장부가액이 나오지요. 얘를 갖다가 얼마? 부가세 포함해서 자 110만 원에다가 11만 원 포함하면 얼마가 돼요? 121만 원 되는 거죠. 자 11만 원에다가 110만 원 더하면 121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자 현금 60만 원. 그 나머지 더한 거 공급대가에서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자 121만 원 중에서 121만 원 중에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면은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은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요? 61만 원. 61만 원 하니까 맨 위에 보면 차액이 뜨지요. 차액이 25만 원 마이너스로 뜨네요. 마이너스로 뜨면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떨어버리면 되고요. 플러스로 뜨면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떨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차변에 자,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떨어주면은 대차가 맞겠죠.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기가 제일 어렵지요. 그래서 요거 일반 전표 분계를 할지 알아야지만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에 관련된 건 쉬운데 요런 회계 처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다음은 428페이지 보면 영세 매출에 관련된 거네요. 자, 3월 3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월 3일. 자, 한결에 구매 확인서 동그라미 해놔요. 구매 확인서 말고 내국 신용장도 있습니다. LC.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회사가 위탁을 줘서 수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품을 받아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때 증빙서류로 잡아주는 게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이 됩니다. 제품 7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밑줄 거나요.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는 요거 보면서요. 12번 유형 세무 유형이 12번 영세 매출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를 팔았는가 하면 제품을 갖다가 매출하면 이렇게 제품 매출로 이렇게 분계를 품목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대로 가서 공급가액이 700만 원. 자,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0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입니다. 부가세가 0이 적용되는 걸 영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청을 뒀지요? 한결에. 한결 넣고요. 전자 끊었으니까 1번. 그런 다음에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적색으로 나오지요. 영세율 구분을 할지 알아야 돼요. 도움키 F2 누르면은 나오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다시 말하면 영세 매출에 관련된 건 3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미 부가세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면은 현금 1번, 외상 2번, 기타 3번, 카드 4번이니까 외상 거래는 2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에서 분계 처리가 되지요. 1번, 2번 자동입니다.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4월 2일로 넘어갈게요. 수출업체 기린 상사의 LC의 동그라미, 바로 LC가 내국 신용장입니다. 내국 신용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품을 갖다가 하청을 줘서 그거 걷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2,000개가 25,000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발행했네요. 이때 줄거나요. 거래처 등록을 생략한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자 세무유형은 12번 영세 매출이고요. 뭐를 팔았나요? 제품 매출 팔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2,000개, 단가가 얼마인가 하면 25,000원. 자동 계산되고 영세니까 부가세가 없고요. 요거 거래처 생략하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전자는 끊었으니까 1번 되고요. 영세율 구분은 F2 눌러서 내국 신용장이면 3번을 선택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하면은 1번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금 전표가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유형별로 잡아놨으니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430표지. 자, 이번에는 4월 23일 봅시다. 자, 4월 23일 날 보면은 4월 23일 날 비사업자 항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 부가세 포함 밑줄 거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우리는 공급 대가라 그럽니다. 현금으로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에 동그라미 해놔요. 자, 우리가 적격 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적격 영수증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한 건당 3만 원 이상의 거래는 얘를 끊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10,000원 이상 되면 적격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데, 자, 부적격 영수증은 어떤 거냐? 간이 영수증 아니면은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일반 영수증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부적격 영수증이랍니다. 부적격 영수증으로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를 부가세 기타 신고라랍니다. 부가세 기타 신고하는 걸 우리는 14번 검별을 무증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영수증은 이렇게 14번 검별로 잡아주고요. 뭐를 팔았나요? 제품 매출.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88,000원을 넣으면은 자 80,000원 8,000원 나눠주지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검별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로 입력해라. 자, 거래처 눌러보면은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항정숙이네요. 자, 항정숙 있나 볼까요? 안 뜨지요. 그럼 항정숙이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새로 만들으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공급처 명만 써주면 돼요. 항정숙.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자, 나머지 뭐 전자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팔았으면 1번 하면 자동으로 돼서 이렇게 부가세 기타 신고를 할 수 있게 뜨니까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밑을 내려가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수출을 한번 가볼게요. 날짜가 5월 2일이죠. 수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세율과 마찬가지 영세율 해외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지만은 이 수출은 해외에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겁니다.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역시 우리가 부가세 면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 5월 2일 날 보면은 미국 소재 페이스 상사의 제품 자 빔 프로젝터 자 4,000달러를 직수출 동그라미. 직수출은 해외에 직접 수출한 겁니다. 직접 수출하고 제품을 선적을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선적일 시점에 기준환율 동그라미. 항상 우리나라 부가세는 원화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에 기준환율에다가 4,000달러를 곱해주면 됩니다. 4,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은 460만 원 나오지요. 이때 거래처 등록을 새로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외에
직접 수출하면은 세무 유형이 16번 수출이 되는 거고요. 자, 뭐를 팔았는가 하면 자, 제품 매출에도 안 틀려요. 자, 빔 프로젝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달러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은 원화로 입력하는 거니까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460만 원. 자, 해외 수출이니까 부가세는 없지요. 거래처를 새로 만들으려면 만드는 방법은 일반 전표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우리가 어디에 팔았는가 하면은 미국 소재. 자, 미국 소재 페이스. 자, 페이스 상사죠. 페이스 상사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키 때려서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코드는 몇 번이요? 2004. 2004로 넣어주래네요. 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냥 등록을 해주면 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주는 겁니다. 밑에 여기다 있으면 넣어주지만 없으니까 등록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영세율 구분. 항상 적색이 뜨는 건 영세율이면 영세율 구분을 넣어줘요. 도움키 F2에서 해외에 직접 수출하면 직접 수출. 그리고 이 원래는 세액공제 받으려면 세관을 통해서 나간 수출 신고번호가 직접 수출은 있어야 돼야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 이거 안 배우기 때문에 수출 신고번호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붕괴는 외상이니까 2번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자동 붕괴가 생성돼서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요번에는 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5월 6일이네요. 5월 6일 날 보면은 구름의 전자에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습니다. 카드로 매출했을 때 영수증을 보면은 금액이 150만 원, 15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15만 원 나와서 밑에 합계의 동그라미요. 165만 원이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은 카드로 팔았으면 17번 카드 과세가 돼요. 만약에 부가세가 없다 그러면 카드 면세 18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17번 카드 과세. 뭐를 팔았나요? 제품 매출을 했네요. 그죠? 자, 제품 매출을 하고요. 자,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을 때 자, 조심해야 될 게 카드나 자, 제품 매출에서 여기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제품 매출 자, 넣어준 다음에 여기 조심할 게 공급가액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포함된 165만 원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150만 원, 15만 원을 얘가 계산하는데 만약에 그냥 부가세 별도라고 공급가액을 150만 원 집어넣으면 150만 원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입력할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넣으면은 얘가 자동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자동이고 만약에 자동이 틀리면 두 번째 와서 수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요. 자, 우리가 어디에 팔았는가 하면 우리가 용인 전자가 어디에 팔았지요? 거기 보면은 판대가 나오지요. 자, 구름의 전자가 되죠. 자, 구름의 전자. 그 영수증에 보니 여기 노트북 해도 되고 제품 매출에도 품목은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어딘지를 봐야지. 결제한기 BC카드니까 BC카드 하고요. 자, 현금결제 1번, 외상결제 2번, 그 다음에 기타는 3번, 카드결제는 4번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여기 카드사가 들어오고 자동분기가 생성되니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대략 매출 유형들은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고요. 요번에는 매입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5페이지 5월 15일 날 문제 보면은 자, 부산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간판 제작 대금을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하라면 직기로 봐서 비품으로 봅니다. 440만 원 부가세 포함에 밑줄 거나요. 포함하고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간판 제작을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왔습니다. 수치는 끊어오면은 자, 매입으로 봐가지고 51번 과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끊어온 거지요? 간판 제작 대금이죠. 간판 제작 대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지만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되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440만 원으로 입력하면은 따로 부가세가 더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나누기 1.1에서 400만 원, 40만 원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계산이 첫 번째는 수동이지만 두 번째는 자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끊어왔나요? 부산에서. 부산 넣고요. 자, 전자로 끊어왔으니까 1번. 그리고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면 3번 눌러서 여기부터 바꿔줘야 돼요. 원차변에 원재료 자리에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니까 비품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해주면 감가상각 뜨면은 ESC로 빠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변에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지급어음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은 5월 30일 날. 자, 상원 상사로부터 당월분 영업부 동그라미 800번대 사무실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는 800번대 819번으로 해줘야지요.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임차료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오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네요. 얘도 51번이 됩니다. 자, 품목은 우리가 뭘 냈어요? 임차료죠? 임차료. 수량 단가 없으니까 500만 원. 500만 원에 50만 원 붙지요. 자, 어디에 우리가 임차료 냈지요? 상원 상사에. 전자 끊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붕괴는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니까 3번 해서 여기 원재료 자리에 임차료를 800번대 임차료 넣고 대변에 월말이면 미지급금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6월 25일 날 주 대구에서 원재료 2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현금으로 매입하고 여러분 종이 세금 계산서에 동그라미 해놔요. 자, 종이 세금 계산서 유형은 똑같아요. 종이 원래는 거래 건건이 우리가 전자를 끊어줘야 되지만 만약에 종이로 끊어주면은 증빙은 되지만 나중에 부가세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인 사업자는 1기 예정을 물으면 1월부터 3월, 1기 확정을 물으면 4월부터 6월, 2기 예정을 물으면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을 물으면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내국법인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미제출 가산세를 1% 물게 됩니다. 따라서 유형은 똑같아요. 자, 51번 매입했고요. 원재료를 매입했네요. 자, 원재료 매입해서 공급가액이 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는 대구가 되죠. 대구 집어넣고 이때 전자가 아닙니다. 종이는 지나가는 겁니다. 전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매입했으면 1번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생산 붕괴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7월 10일 날 보도록 합시다. 7월 10일. 자,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 동그라미, 쌀을 쌀마트에서 구입하고, 자, 밑줄 권하여 전자 계산서, 앞에 세금자가 빠졌지요. 계산서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자, 13번 면세 매출이 되는 거고, 사가지고 오면 53번 면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식자재나 미가공된 거는 면세입니다. 면세. 자, 면세가 되겠지요. 따라서 세무 유형이 계산서로 매입한 경우에는 53번 면세로 넣어주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는 과세를 얘기하고 계산서는 면세가 되는 거지요. 뭐를? 쌀. 이렇게 식자재들은 다 면세입니다. 면세.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지요. 얼마를요? 20만 원. 자, 20만 원. 부가세 없지요. 어디에서요? 쌀마트에서. 쌀마트네요. 쌀마트에서. 쌀마트가 없지요. 이렇게 없으면은, 쌀마트가 없으면은 역시 마찬가지. 자, 그냥 여기다가 거래처 명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쌀마트. 그리고 전자 끊었으니까 1번. 자, 1번하고 붕괴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해가지고 원재료가 아니고 공장 직원의 식당에 사용한다면, 공장이면 500번대 복리후생비입니다. 요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439페이지 보면은, 자, 매입 불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뭔가 하면, 부가세는 매출한 금액의 10% 하면 매출세액이 나오고, 매입한 금액의 10% 하면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납부세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따라서 거기 교재를 보면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2번에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하고요.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일단 1000cc 이상 아니면 8인승 이하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불공제입니다. 999cc 미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받고요. 화물차는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접대비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불공제가 되고요. 4번하고 6번은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면세에 관련된 거는, 면세는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역시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40페이지 보면 8월 2일 나오네요. 자, 8월 2일 날 보면은 대표이사 사택. 자, 밑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네요. 사용할 목적으로 천안에서 냉장고 8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자, 사가지고 오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끊어오고 대금은 수표 발행 지급했네요. 이때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지급금, 어린 모르게 나가는 거 가지급금이고,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으래네요. 그럼 입력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업무 무관 영업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업무 무관 경비입니다. 업무 무관 경비는 자, 세액공제 못 받으니까요. 여기 54번 불공제로 넣어주고요. 자, 뭐를요? 냉장고를요. 자, 냉장고를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으면은 공급가액만 넣으면 되지요. 얼마예요? 800만 원에 80만 원 되고요. 800만 원에 80만 원 되고, 어디에? 천안에서 샀죠. 그 다음에 계산서 끊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자, 불공제는 불공제 사유를 넣어줘야 돼요. F2 누르면은
바로 여기 있는 게 54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바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겠지. 업무 무관 경비니까. 그리고 분계는 3번 해가지고 3번에서 자 이거 가지급금이죠. 여기서 가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주고요. 거래처를 생략한다면 여기 거래처 나와 있는 거 이거 나와 있는 걸요 지우는 겁니다. 거래처 넣으면 안 돼요. 생략한다면은 지워지고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8월 15일 날 본사 영업부 직원이네요. 본사 영업부 직원에 사용할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인 자동차의 동그라미요.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2000cc 나와 있네요. 1000cc 이상 8인승 이하의 소형 중형차는 불공제입니다. 화물차는 공제가 돼요. 장창에서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오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이죠. 얘도 54번 불공제가 되고요. 뭐를 샀는가 하면 자동차를 샀네요. 그죠? 자, 자동차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200만 원 공제 못 받으면 결국 2,2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자, 더 주고 사는 겁니다. 불공제는 손해보는 거지요. 어디에서 샀는가 하면 자, 장창에서 샀지요. 자, 계산서 끊었으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불공제 사유는 바로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하고요. 분계는 3번 해가지고 자, 원재료 자리에는 차량 운반구가 들어가고요. 대금은 자, 요거 뜨면은 ESC 빠지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26일입니다. 구름의 전자로부터 비품인 노트북 두 대를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샀네요. 부가세가 있을 때 카드로 사면 57번 카드 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가세가 없으면 58번 카드 면세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자 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까지는 끊어왔다.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동시에 나와 있을 때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 유형으로 집어넣고 대금 결제는 카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카드만 나와 있으니까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지만 만약에 카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세무 유형은 자 항상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로 유형을 넣어주고요. 결제를 갖다가 카드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카드 가세에 자 노트북이네요. 자 노트북을 넣어주고 노트북 수량이 두 대에 550만 원이면 두 대 넣고요. 혹시 단가 안 나와 있으면 부가세 포함된 자 이렇게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해주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거래처 코드는 어디에서요? 자 구름의 전자에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어느 카드로요? 우리 카드 법인으로 결제했으니까 법인카드고요. 카드 결제는 4번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원재료 자리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비품만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ESC로 빠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자 공장 동그라미 해놔요. 공장에 화물차에 넣을 화물차 밑줄 화물차는 세액공제 받습니다. 승용차가 안 되는 거죠. 넣을 경유 기름을 갖다가 에이스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면요. 자
카드는 공제, 승용차는 불공제지만 우리가 화물차는 공제가 된다는 거. 승용차 기름 넣은 거는 불공제 처리합니다. 자, 여기는 몇 번이요? 57번 되겠네요. 카드로 넣었으니까. 뭐를 넣었어요? 자, 경유. 주유했다는 거지요. 자, 부가세 포함된 거 16만 5천 원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되지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어디요? 자, S 주유소네요. S 주유소 치니까 없지요. 없으면은 나가서 공급처 명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 주유소. 자, 주유소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F2 눌러서 무슨 카드로요? 국민카드로 넣고요. 분계는 현금 1번, 외상 2번, 기타 3번, 카드 4번.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로만 바꿔주면은 끝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입 매출 전편 위에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나가고요. 자,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자, 문제 보면 영업부. 자, 영업부면 800번대 거래처 접대면 접대비를 한우 갈비 세트를 800만 원을 면세로 구입했네. 우리 카드로. 카드 면세죠. 다시 말하면 식자재나 미가공된 건 다 면세입니다. 따라서 한우 갈비 세트는 면세니까 58번 면세 매입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요? 품목이 뭐예요? 한우 자, 갈비 세트가 되죠. 이렇게 넣고요. 자, 공급 가액. 자, 공급 가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 면세는 부가세가 없지요. 어디에서요? 성도농산. 자, 성도농산 때리니까 성도농산이 없네요. 안 뜨면요, 그냥 지나가서 공급처 명만 쳐줘요. 성도농산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카드는 어디 카드로 샀나요? 우리 카드입니다. 자, 우리 카드로 샀으면요, 우리 카드 법인 넣고요. 분계는 카드 결제니까 4번. 그래서 원재료 자리에 영업부면 접대비로만 바꿔주면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45페이지. 자, 날짜가 몇 월 며칠인가 하면 10월 26일. 자, 보면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원재료를 부산으로부터 구입하고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근데 원재료 보니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네요. 그죠? 자, 이때 이거를 갖다가 현금 영수증으로 끊었으면 부가세가 있으면 현금 가세 61번, 부가세가 없으면 62번 현금 면세가 됩니다. 부가세가 있으니까 61번 뭐라고요? 현금 과세. 뭐를 샀나요? 원재료. 자, 원재료 A를 샀죠. 원재료 A를 샀으면 원재료 A.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수량이 있나요?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죠. 자,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잘 안 되지요. 그죠?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자동 계산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안 맞으면 곤쳐주면 돼요. 수동으로. 500만 원에 얼마요? 50만 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 K랩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자동, 두 번째는 수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부산. 그 다음에 부산 뜨고요. 자, 전자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현금 영수증은 뭐에 대한 결제입니까? 현금이니까 1번 누르면 자동 계산되지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결산 부분과 조회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